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이윤창 외도 전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9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드러나는 바람의 양상은 각기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완벽하게 끼워 맞추려 하시기보다는 이런 행동 케이스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섹스리스입니다. 성에 중독된 남편은 집에서도 계속해서 잠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개 상간녀가 존재하는 경우 아내에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관심 없어 합니다. 밖에서 욕구가 충족되니 굳이 본인이 아내를 만족시키려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남편은 조르고 발기부전이라 집에서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밖에서도 여자가 없을 거예요. 이런 아내의 예상과는 달리 밖에서는 비아그라를 먹고 뿌리는 사정지연제까지 사용하며 바람을 피고 돌아다닙니다. 상간녀 앞에선 심적 부담감이 적어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마음 편히 여러 가지 스킬이나 체위를 통해 성행위를 탐닉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정서적 소통이 사라집니다. 밖에서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데도 그저 권태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태 부부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부부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잘해주는 배우자를 보면서 별다른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우자와 정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이 있어도 대면대면하고 늘 외로운 느낌이 종종 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되려 가정적이고 자상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런 남편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내에게 잘하는 유형인데요. 남의 시선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에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자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친절이나 상대방에게 보이는 배려심을 가식적으로 키워온 것이죠. 바람피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녀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잘해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자녀들과 소소하게 함께할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같이 하면서 말이죠. 네 번째로, 불륜관계가 깊어졌을 경우 가정사에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가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원하지만 본인은 개입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보통 갈등이 일어나면 회피하는 남편 유형들이 이에 속하는데요. 집안 대소사나 경제권, 양육비, 교육비 등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서 자신은 가정 내 위치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어차피 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궁뎅이를 뒤로 빼고 부부싸움이나 갈등을 피하면서 가정이 평온한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문제가 없어야 본인도 집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밖에서 여자를 만나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대화를 귀찮아합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어도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하며 딱 질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아내분께선 남편이 원체 말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고 지친 상태라 누구 만날 여력이 안 돼요. 여자랑 대화할 성격은 아니에요. 라고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한 남편일수록 상대적으로 상간자 앞에서는 촉새 닭새처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랑질과 스트레스, 걱정되는 일, 뒷담화, 애정 표현들을 번갈아가며 떠들면서 말이죠. 사회적으로 점잖은 가면을 써야 하는 사람일수록 불륜 앞에서는 그 무의식적인 욕구가 해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섯 번째, 일이 매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퇴근이 굉장히 늦고 주말에도 거래처와 골프 라운딩을 간다든지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들도 돈을 버는 건 마찬가지인데 혼자 돈을 다 버는 것 마냥 행동하고 퇴근 후에 말을 걸어오기라도 하면 싫은 티를 확 냅니다. 그러면 아내는 섭섭하면서도 남편이 너무 피곤한 상태인가 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밖에서 상간녀랑 노느라 정신없이 피곤해하는 중입니다. 영업직이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케줄이 유동적인데요. 이런 분들은 아침부터 회의를 핑계로 상간녀와 붙어 있는다거나 점심 먹으러 나가는 척하면서 다른 직원들 모르게 상간녀와 드라이브하거나 모텔을 들락거리며 데이트를 합니다. 일곱 번째, 각방 잠자리로 이어집니다. 몰래 바람 피우기 위해서 각방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있을 때에는 게임질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척을 하다가 아내가 자러 들어가거나 없을 때에는 문자나 카톡질을 자유롭게 이어나갑니다. 또 상간녀와 관계가 깊어진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각방을 쓰고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과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이상적으로 보이는 상간녀와 비교하기에 사사건건 아내에게 지적질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아내분께선 남편의 꼬투리에 항시 긴장하게 되면서 방어적으로 태도가 변하고 남편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강박증적인 증세를 동시에 보이곤 합니다.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차라리 입을 닫고 행동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아내분께선 남편 앞에서 긴장하게 되면서
민낯이 더 어두워지고 상대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아이들만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기에 자녀들에게 히스테리적으로 의지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외출을 자주 권하게 됩니다. 아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외출을 한다 해도 크게 신경 쓰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성으로 여기는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으로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도 전화 한 통 없거나 자신이 외도하기 위해 동선을 체크하기 위한 간략한 내용의 전화만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행 경비를 대주면서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한다든지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 친정에 가는 걸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바람피면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아내를 억지로 밖으로 내보내면서 역으로 증거를 잡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악질의 배우자인 경우 아내의 뒤를 밟아 증거를 캐내 유책 사유를 만들려 합니다. 이렇게 바람피는 배우자의 9가지 행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피고 있다는 촉이 느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배우자 외도 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대처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